도쿄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아니, 이게 제가 먹은 음식 가격이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은 저에게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가격이 맞습니다. 분명 메뉴판의 가격과 계산서의 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변함없는 미소 앞에서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여성은 웃고 있는 식당 직원 앞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까요? 바로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온 32살 마리안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절친한 친구 지연이의 결혼식 참석차 한국에 가게 되면서 겪게 된 특별한 경험담입니다. 지연이는 제가 대학교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벨기에에 왔을 때 만난 친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당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도 처음 접해봤죠. 지연이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직접 해주겠다며 자취방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요리하다가 실수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운 김치찌개가 되어버렸죠. 그때 지연이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피자를 시켜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죠. 지연이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방학 때는 유럽 여행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이 넘게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지내왔죠. 지연이가 벨기에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에게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이왕 아시아까지 가는 거,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일본도 들러볼까? 저는 항상 일본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애니메이션과 일본 영화들을 보며 자랐고, 교토의 고즈넉한 절들과 도쿄의 현대적인 거리를 걷는 상상을 자주 했었죠. 특히 벚꽃이 만개한 교토의 골목길은 제가 꼭 한번 걸어보고 싶던 곳이었어요. 여행 일정을 짜면서 저는 밤을 새워가며 일본 여행 블로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도쿄에서는 시부야의 밤거리를 걷고, 아사쿠사의 오래된 사원을 방문하고, 긴자의 고급스러운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싶었어요. 교토에서는 금각사와 청수사를 돌아보고, 기온거리에서 게이샤를 만나보는 것도 기대됐죠. 결국 도쿄에서 4일, 교토에서 3일을 보낸 뒤 한국으로 넘어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제 마음은 이미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닐고 있었죠.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도쿄 시내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마주한 일본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은 마치 제가 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고, 역에서 만난 직원들의 90도 인사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죠. 도쿄 시내에 도착해서는 더욱 황홀했어요. 밤이 되자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시부야의 거리,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깔끔하게 정돈된 상점들까지. 처음 이틀 동안은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것처럼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첫날 밤, 시부야의 한 라멘집에서 맛본 라멘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경쾌한 이라샤이 맛에와 함께 정성스럽게 내어주는 음식을 보며 역시 일본이구나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첫인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됐어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의 친절함이 진심일까? 그 의심이 곧 확신으로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사쿠사 센소지 근처의 한 스시 레스토랑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늦은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한산했고 입구에 전시된 실물 모형과 가격을 보고 들어갔죠. 이 정도면 제 여행 예산으로 충분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3명의 직원이 동시에 이라샤이마세를 외치며 90도로 인사했고 서툰 영어로 최선을 다해 메뉴를 설명해 주었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쿄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만끽하며 스시를 주문했어요. 그들의 친절한 미소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받아든 계산서를 보는 순간 그 따뜻함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계산서의 총액이 메뉴판에서 본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오토시, 특별 서비스료, 외국인 관광객, 안내료 등 알 수 없는 항목들이 잔뜩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죠. 실례지만 이 추가 요금들은 뭔가요? 메뉴판에서 본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러자 아까까지 친절하게 대하던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메뉴판에 모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은 능숙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러고는 메뉴판 맨 마지막 페이지의 작은 글씨들을 가리켰죠. 물론 전부 일본어였어요.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죄송하지만 메뉴에 다 써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결국 저는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싼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직원들은 90도로 인사하며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를 연발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게 바로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일본인들의 타테마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불쾌한 기분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그날 저녁 기분 전환을 위해 호텔 근처의 조용한 이자카야를 찾았어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혹시 외국인이세요? 라고 영어로 말을 걸어온 사람이 있었죠. 켄이라는 일본인이었어요. 그는 영국에서 몇 년간 공부한 경험이 있다며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켄은 제가 겪은 불편한 경험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공감해 주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는 이런 곳을 가보세요. 하며 친절하게 조언도 해주었죠. 일본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 사회의 특징까지 그의 설명은 제가 겪은 불편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드디어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에서 깼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전날 교환했던 연락처로 켄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혹시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나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돌아온 건 서늘한 답변이었어요. 아,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병원은 보통 오래 기다려야 해요. 제가 의료 용어는 잘 모르는데. 와 같은 분명한 변명들이었죠. 전날 밤 보여주었던 친절함과 이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픈 배를 부둥켜 안고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글 맵으로 찾아보니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15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택시에서 내리며 받아든 영수증을 보고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는데 아침 시간이라는 이유로 할증이 붙어 있었고 외국인이라고 느꼈는지 택시기사가 빙 돌아가는 길로 가는 바람에 예상했던 금액의 거의 2배를 지불해야 했거든요. 이미 배도 아픈데 말도 통하지 않는 택시기사와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택시비까지 내면서 결국 혼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접수처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혹시 영어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자 접수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옆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듯 하더니 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동원해 제 증상을 설명하려 했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번역된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특히 제가 가진 여행자 보험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는 더욱 답답했어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은 더욱 난감했어요. 그분은 제 배를 검사하면서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혼자 한동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 건지 가벼운 건지 어떤 약을 처방받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 제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식중독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저를 너무나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일본은 첨단 기술과 세련된 서비스로 가득한 나라였는데 정작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하니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특히 의료시설에서조차 영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제가 꿈꿔왔던 일본인가? 영화와 드라마 속 완벽했던 그 모습들은 어디로 간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짝이는 네온사인 뒤에 감춰진 현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인지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국이라고 뭐가 다르겠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보다 덜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기대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저 빨리 지연이 결혼식만 끝내고 돌아가야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안내판의 완벽한 영어 표기였어요. 일본에서는 영어 표기 없이 일본어로만 표기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공항 직원에게 길을 물었을 때는 더 놀랐죠. 서툴은 영어로 대충 얼버무리는 대신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눈은 휴대폰 와이파이 속도를 의심하느라 바빴어요. 일본에서는 연결도 안 되던 와이파이가 달리는 전철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한 방향뿐이었는데 말이죠. 지연이를 만난 후 들른 식당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이는 깜짝 놀라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 오히려 외국인이면 더 잘해주려고 해. 실제로 음식을 시켰을 때 나온 반찬의 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더 놀라운 건 다 먹은 반찬을 리필해달라고 하자 웃으면서 바로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화장실이 급할 때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일본에서처럼 난처한 상황을 겪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웃으면서 그냥 들어가서 쓰세요라고 말해주었죠. 화장실은 깨끗했고 휴지도 넉넉했어요. 명동에서 쇼핑할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화장품 가게 직원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샘플을 듬뿍 챙겨주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고른 제품에 특별 할인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순간 이게 또 무슨 꽁꽁이지 하고 의심했다가 민망해졌어요. 정말 순수한 친절이었거든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낮아졌던 기대치가 오히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여행의 설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을 함께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도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특히 지연이 어머님은 제가 김치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지연에게 듣고 벨기에로 돌아갈 때 직접 만드신 김치까지 챙겨주셨어요. 그 정성 어린 마음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과 진정한 친절함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일본의 친절함이 형식적이고 표면적이었다면 한국의 친절함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여도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벨기에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의 진정성 있는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